요즘 저는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번엔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구글의 AI,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은 이 재미나이와 저는 매일 티격태격 하는 게 매번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예요. 저는 그냥 수다나 떨다가 뭔가 탁 하고 떠오를 주제가 있을 테니 그냥 수다나 떨자고 그러고, 재미나이는 자신의 논리 구조상 다음번엔 이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서 저를 푸시하죠. 아이고야 제발 좀 닥쳐라. 수다나 떨자면서 재미나이를 뭐라고 하면 알았다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난 뒤엔 또다시 푸시를 또 합니다. 정말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수도 없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그러나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좀처럼 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특히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더더욱 그렇죠. 심지어 비폭력 대화 같은 훌륭한 소통법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관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되시던가요? 어제도 예를 들었던 엄마와 자녀의 갈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자주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가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써요. 정말 돼지우리 같아요. 과거에는 야, 너는 왜 맨날 방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난 뒤에는 이 생각을 바꿔서 자, 이제 나도 판명심, 판단하지 마라를 명심하는 걸 판명심을 속으로 외칩니다. 판단하지 말자. 이 아이를 비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속으로 나 전달법을 시전합니다. 아가, 내 방에 옷이 널브러져 있어서 엄마는 불안해요. 엄마는 정돈된 환경에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오늘 저녁에 옷을 정리해 줄 수 있겠니? 자, 이 말을 들은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으니 아이도 우리 엄마가 변했네? 내가 방을 치워야겠다 하고 당장 방을 치울까요? 천만에요. 아이는 하고 대충 넘기거나 그저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또 저 소리네. 이번엔 좀 말투가 좀 다르지만 하고 흘려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엄마는 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도 안 먹히네.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결국 엄마는 또다시 실망을 하고요.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좌절감이 쌓입니다. 화는 내지 않았지만 행복해지지도 못한 거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예쁘게 말을 해도 왜 행복해지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조언가와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합니다만 그들은 정말 선의를 갖고 이 사회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는요, 알고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인간의 판단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뇌가 가진 정보를 만들어내는 자동 출력값이라는 이 시스템적인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정보를 바꾸지 않은 채 출력값만 억누르라고 하는 근원적인 시스템의 원리를 외면한 채 내놓는 가장 큰 착각인 것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지난 6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고요. 세상은 달라지지 못한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저희 지인들에게 물어봐요. 왜 저의 이야기에 매료가 되었냐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저의 이야기가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그 사람이 내가 저 이야기를 신선하다고 판단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느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방을 본 엄마는 돼지우리 같군 하고 자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를 보면서 이 사람은 가정을 무시해라고 자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혼이 결합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요, 영혼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충돌을 합니다. 생명체인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미 학습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빨리 규정하고 싶어하고 자동 분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죠. 이 몸의 시스템이 만드는 본능의 영역인 거예요. 반면에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간 모든 정보들이 이 속에서 융해가 되고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비물질의 에너지죠. 이 영혼의 에너지가 약하면 몸에 끌려가게 됩니다. 인간이 본능에 매번 끌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인 뇌에 끌려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만들어내는 자동 반응인 거죠. 인간이 자기가 가진 정보 자체를 바꾸지 않은 상태 내에서 아무리 의지로 출력을 억누르려고 해봤자 잠시 숨막히는 침묵만 얻을 뿐이지 그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봤자 잠시 억누를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것은 명상이나 또 기존의 마음 훈련 같은 것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잠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내가 정말 평화로워졌어. 세상이 달라 보이는군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일시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멈춘 것과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둘러싼 정보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나의 뇌 시스템이 달라질 리가 만무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있고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옵니다. 나의 뇌는 즉시 과거의 정보로 회귀해서 저 아이는 역시 게을러.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무관심해라고 자동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나 전달법 이론이 나온 지 6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은 정보를 바꾸지 않은 채 출력감만 건드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와 제미나이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은 제미나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들로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상상하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이 AI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주는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접근법일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 구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가 방을 치우지 않는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화를 참는 데만 에너지를 소진하는 동안 이 아이의 생각 시스템은 여전히 방을 치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나 해서 미처 방을 치우는 일에 집중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왜? 그동안에 엄마가 모든 걸 대신해줬거든요. 어쩌면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고 사는 건 엄마가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과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선의를 가진 호의나 배려가 엉뚱한 결과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지만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은 내 입장에서의 관점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 불가의 상황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절대 단답형으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훈련은요.
잠시 화를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의 판을 흔들어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혼의 힘을 길러서 자동으로 판단이 사라지고 삶이 우상향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판단을 만들어내는 정보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재구성하는 힘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야 할 진짜 인생학교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의 정보가 자체적으로 바뀌면요, 판단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찰과 이해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